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가벼운 옷차림에 작아진 가방. 남성용 미니백 인기.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8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들 마이 백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가벼운 옷차림에 작아진 가방 남성용 미니백 인기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죠. 특히 가방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좀 안다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미니백이 인기래요. 미니백은 뭔가 여자들만 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이 이제 필수품이 되니까 스마트폰 넣고 그리고 지갑 넣고 그래서 이제 손바닥 정도 크기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큰 가볍고 실용적인 메신저백이나 슬링백 그리고 미니 카메라백 이런 게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지갑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핸드폰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땡이긴 한데 그래도 패션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멋으로라도 맨다고 하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이 중에 이제 청취자분께서 제작해서 보내주신 일수 가방이 있어가지고 그 클러치 가방 그거를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면백 겸 일수 가방 겸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또 이제 출입증을 넣고 다니고 지갑도 넣고 다니고 도장 인주 뭐 이런 것도 넣고 다니고 예, 뭐 립밤 예, 가끔 이제 입술 트니까 뭐 그런 잡다한 것들을 넣고 다녀서 편하더라고요. 예. 우리들의 대장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아에서 그 점 하나가 빠져서 대징이 됐어요. 예, 대징백. 예. 자, 도장은 왜 갖고 다니냐고. 진짜 일수 가방 같이. 예. 저는 아직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계약서에 뭐 찍을 때 제가 찍어야 해서 들고 다닙니다. 치킨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베텐 입문용으로 듣기 좋은 코너 1위 찐해타운 날입니다. 코너지기 이종범 작가와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웰컴 투 동막골 토크를 쪄보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생방송은 고릴라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카카오TV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참여도 하실 수 있고 베텐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해타운. 제작진과의 3대1 만남도 개의치 않는 핵인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지난주에 생방이 끝나고 네. PD 작가들을 집합시켜서 회식을 하셨다고. 집합시킨 게 아니고요. 예. 원래 그 조 작가님하고는 워낙 오랫동안 친했던 사이라 예. 제 작업실에도 뭐 놀러 오고 저도 같이 여러 번 회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언제 한번 또 할까 놀까 그런 얘기 하던 와중에 지난주에 이제 계제가 돼서 만난 거죠. 또 이제 우리 또 새로운 PD님하고는 한 번도 그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함께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베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에요. PD가 새로 왔다고 한번 자리 가져야겠고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마셔야죠. 뭐 이런 거는 제가 베텐에 오기 베텐 전까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베텐에 오기 전까지는 이 심야 시간대 라디오의 일종의 어떤 로망 항상 벌어지는 일은 생방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놀까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베텐 정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로비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로비에서 뭐 예. 하참만을 막아주세요 이런 로비인가요? 그래요. 쿠데타 모의 했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정말 근데 대장님하고 같이 가고 싶었는데 항상 꼭 그런 데서는 이게 빠지시더라고요. 아, 저도 그날 굉장히 가고 싶긴 했는데 네네네. 이게 피곤하시니까. 피곤과 그 다음날 일정에 맞아요. 이게 불가능한 체력 상태였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프리 선수가 되신 이후부터 한참 더 예. 바빠지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식 회식을 기다려야죠. 그날은 또 그 제 차를 몰고 온 것도 아니고 맞아요. 기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 다음 기회를 누리겠습니다. 그분의 또 퇴근 시간을 보장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월요 코너지기 정영국 씨는 PD를 보고 수트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첫 회식 때 우리 네. 새 PD의 인상 어땠습니까? 저는 원래 뭐 처음 보신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 3년 본 사이 같이 놀았습니다. 이것이 MZ인가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죠.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 원래 제 전공이에요. 먼저 혼자 친해지기. 그렇죠.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네네. 나 근데 혼자 어디 가서 누구랑 뭐 누구 아세요 그러면은 우리 친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는 어안이 벙벙하다. 네.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렇죠. 상대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회식 자리에서 내 땡튜브 수익은 전혀 없다. 그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명언 아닌데. 이거 취중 명언인가요? 아니면 준비한 멘트인가요? 아니 평소에 늘 맨날 말하고 다녀요. 저 이제 비상업적 땡큐버라고 매일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거 돈 벌려면 요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얘기긴 한데 예, 왜냐면 아무도 지망생들을 돕는 채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해야지 이런 느낌. 예. 어허. 이게 사실 이거 진심이었다. 예, 멋있으려고 한 말이다. 멋있으려고 하는 말이다. 네, 진심이지만 멋있으려고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아메리칸식 명언이라고 하시면 아, 그런가요? 예. 자, 털안 재능러님. 네. 종범 작가님이 재밌다는 게임을 따라서 샀는데 저는 멀미가 나서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멀미 안 하세요? 차멀미, 배멀미도 없으신가요? 저 멀미 많아요. 저 배멀미 좀 심하고요. 게임 멀미 없어요? 게임 멀미 빼고 다 해요. 그래요? 차멀미는 제가 운전을 직접 하면서 원래 그거 아시죠?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를 안 합니다. 항상 동승한 사람이 멀미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저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부터 멀미를 안 했지만 남의 차 타면 거의 100% 멀미를 해요. 그리고 배에 타면 거의 100%입니다. 근데 게임할 때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게임 멀미 하시는 분들이 절대 부러워하시죠. 요즘 나온 게임들이 워낙 화려한 게 많아서 많이들 게임 멀미 하시거든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운전 멀미나 또 남의 차를 탔을 때 딱히 멀미도 안 하고 오. 뱃멀미도 없는데 네네네. 또 비행기 탔을 때도 멀미가 없거든요. 세반고리관이 튼튼하시네요. 그런데 네. 게임할 때 그 비행하는 심을 그 조종하는 네네네. 게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하면 네네네. 굉장히 멀미가 나요. 게임 멀미가 눈이 원래 돌아갑니다. 9세대 신세대 나누는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비행 게임 비행 게임. A10 탱크 킬러. 예, 그 걸작 고전. 너무 게임. 옛날인가요? 너무 옛날이네요. A10 탱크 킬러. 진짜 나 그거 나 이제 깜짝 놀랐네. 그 제목을 여기서 들을 줄은 몰랐네요. 예. 약간 그런 거 보물섬 할 세대, 때 보물섬 너무 세대. 너무 멀미가 나가지고. 예. 아니, 멀미날 만한 게임이긴 합니다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오래된 분들이 보통 게임 멀미하죠. 탑건 같은 것도 영화가 네. 조금 저한테는 약간의 멀미기가 좀 있는데 그 정도죠. 그래도 그거는 영화니까 예, 참을만합니다. 자,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찌네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영화 한 편을 1시간 동안 파헤쳐보는 코너입니다. 명장면, 명대사, OST, 비하인드 등등 여러 가지 토크거리가 있고요. 영화를 미리 보고 나서 찌네타운을 들으시면 한층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소개해 주시죠. 바로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배종 감독님, 본명은 박광현 감독님이신데 배종 감독님께서 연출을 맡은 액션 드라마 전쟁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연극이 원작인데 예. 또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장진 감독님. 장진 감독님이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원래는 연극도 하셨었어요. 네. 학생 때부터. 그 장진 감독님의 연극판 웰컴 투 동막골을 원작으로 이제 영화화한 건데 당연히 이제 각본에는 장진 감독님 들어가셨고요. 배종 감독님과 김중님이 각본을 하셨고 이제 배종 연출작입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 이게 뭐 약간 연극을 원작으로 했으니까 좀 작은 영화인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실미도의 정재영 배우, 공동경비구역 JS의 신하균, 올드보이 강혜정, 그러니까 당대에 정말 핫했던 충무로 스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작게 시작한 영화지만 크게 꽃피운 영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 네네. 자, 줄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950년 11월 한국 전쟁 중에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데요. 그 안에는 연합군 병사 스미스가 타고 있었어요. 사실 예. 그 대위인데 대위. 이를 목격한 강혜정 배우의 여일은 이 소식을 전달하러 가던 중 인민군 리수화 정재영이죠. 일행을 만나면서 그들도 동막골로 같이 데리고 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곳에서는 길을 잃은 국군 2명 신하균 배우가 연기한 표현철 그리고 서지경 배우의 문상상 이 2명의 일행 또한 동막골 촌장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국군, 인민군, 연합군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네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점점 동화되면서 서로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조금씩 거두고 전쟁은 잠시 잊은 채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도 잠시 미군기가 적군에 의해 폭격됐다고 오인한 국군은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동막골에 모여 있는 국군, 인민군, 연합군이 함께 공동 작전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동화 같은 내용이죠. 되게 우화스럽죠. 예. 우화라고만 표현을 하죠. 왜 그 전쟁을 우화로 표현하는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예. 인생은 아름다워라든가.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대사님 혹시 이거 보시면서 약간 지브리 분위기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 네. 왜 그러냐면 예. 음악이 히사에 시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저 들으면서 야 이건 너무 지브리 스타일의 OST다라는 순간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히사에 시조가 아예 이 내용을 보고 다 같이 제약원 한국 영화들은 다 거절하고 이걸 딱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멧돼지 먹는 씬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네네. 사실 지브리 애니화해도 훌륭한 극본이긴 하죠. 장면들이 있죠. 예. 자, 그리고 이게 흥행도 엄청 나와서 2005년에 800만 관객. 그죠. 그 예, 당시에 아마 800만? 지금이었으면 1000만 무조건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800만이면 지금 한 사람이면 1,300만쯤 될 거예요. 1,200만. 네. 사실 이 배종 감독님이 원래는 광고하고 뮤직비디오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장편 영화 데뷔작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2005년 제4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의 감독상을 타시게 됩니다. 이 영화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 원래 상의 권위라는 건 어떤 영화가 받았냐 이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전년도에는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 그리고 이 바로 다음 해에는 괴물의 봉준호 감독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랑 괴물 사이에 이 상을 받은 게 웰컴 투 동막골인 거예요. 이때가 이제 대한민국 영화 완전 르네상스 시절이죠. 다양했고요. 그렇죠? 그죠? 다양했고 스타일도 굉장했고 이때는 지금같이 막 그 빵빵 터지는 영화 소위 그 텐트폴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 상을 받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요건 되게 인디스러운데 싶어도 큰 상을 받는 게 많이 나왔고 이후에 한국을 대표했던 감독들이 이때 많이 나오셨죠. 네. 일단은 뭐 강혜정 배우 바로 전년도에 올드보이 때문에 대중이 확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꽃을 꽂고 등장을 하시죠. 여일 역으로. 그래서 요 영화로 이제 대종상 청룡영화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으셨죠. 네네. 네네. 근데 강혜정 배우가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혹시 처음에 캐스팅 할 때부터 강혜정 배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캐릭터가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니었어요. 올드보이 때 나왔던 그 인상이 주인공 그의 딸이잖아요. 네. 너무 인상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감독 입장에서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의 여배우를 찾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CF 감독님이셨던 배종 감독님이 CF 찍으시니까 옆 사무실에서 하는 과자 광고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그 과자 광고를 찍고 있는 분이 강혜정 배우였는데 촬영 중간 쉬는 시간에 되게 아이처럼 놀고 있는 모습을 딱 봤대요. 저 모습인데 저게 내가 생각한 여일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꽃을 꽂고 캐스팅을 하신 거죠. 머리에 꽃 꽂았습니다. 예. 그렇죠. 명대사죠, 명대사. 채팅창에 이 강혜정이 없었으면 우차사의 미친 소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럼 컬투쇼도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SBS 파워 FM의 전성시대도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배텐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 과자 광고 나비 효과인가요? 그렇죠. 과자 광고 예. 쉬는 시간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웰컴 투 동막골의 명장면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필리밍님께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강혜정 배우가 머리를 베베 꼬면서 등장하는데요. 진짜 독보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면서 추락합니다. 이 비행기 타고 있던 게 이제 스미스죠. 네. 아무튼 그 특이한 그 씬이죠. 네네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웃으면서 머리카락을 베베 꼬고 있고 꽃 꽂고 있고 네. 누가 봐도 이제 정신이 조금 그렇죠. 맹하구나 이런 이상하구나. 느낌이 드는. 그거 그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첫 장면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거의 소개팅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첫 장면이 달 되면 너무 많은 게 수월해지니까. 근데 첫 장면을 배우 얼굴 클로즈업으로 확 때려버린다는 게 얼마나 그 뭐라고 할까요? 과감한 시도인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배우 얼굴과 어떤 분위기 이걸로 그냥 한 번에 해버리신 거죠. 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때. 그리고 뭔가 그 강혜정 배우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편안하고 뭔가 그 풀밭에 네. 한가한 분위기였다가 그 추락하는 그죠. 미군 공군 비행기 굉장히 빠르게 훅 지나가면서. 굉장히 급박한 걸로 확 넘어가고. 그렇죠. 예. 자, 다음은요. 살찐의 타우님께서 부상자를 두고 가지 못하는 정많은 리수화, 즉 정재영 배우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눈 부하에게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벽에 매달려서 길을 건널 때는 좀 웃겼습니다. 그렇죠. 이 배우 원작을 쓰신 이 장진 감독도 그렇고 이 배우들도 웃기려는 욕망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신하균 정재영 배우 다들 은근히 개그씬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신 분들인데 뭐냐면 원작 각본을 쓰신 분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이런저런 애드립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정재영 배우가 이제 워낙 그 표정 자체에 그 원래 갖고 있는 얼굴이 네. 굉장히 진지하고 날카롭고 좀 무서운 얼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개그가 오히려 잘 살죠. 맞아요. 예. 사실 신하균 배우님이 가장 개그 욕심을 참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종일관 되게 트라우마 그리고 PTSD 약간 예. 진지한 영화 감동 이쪽으로 가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정재훈 배우가 거의 다 했죠. 그렇죠. 그런 개그를. 예. 자 여우비님께서 보내신 사연이래요. 장면입니다. 네네. 뱀바위에서 강혜정 배우의 여일이 인민군들과 만났을 때는 여일이 진짜 귀여웠어요. 머리에 꽃 꽂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설정도 저는 이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참 빨라. 뱀이가 깨물면 마이 아파. 이런 이 여일의 첫 대사들 정말 명대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 여일의 정체는 뭐지라고 그 인민군 세 명 네. 이마룡 배우랑 그죠? 정재영 배우랑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죠. 진지하고 긴장감 넘치게 쳐다보는 느낌. 네. 예. 근데 이 이마령 배우님이 나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이마룡 배우 연기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희극인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 당시까지는 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분이 연기 자체를 잘하시는구나. 아니 사실 알았죠. 범죄 재구성에서도 그죠. 막판에 좀 나오셨지만 네네네네. 거기서 연기 진짜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연기파 희극인이 옛날에 되게 많았잖아요. 또 예. 하여튼 이때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캡스락님께서 마을 주민들을 평상에 몰아놓고 국군과 인민군이 대립하는데요. 주민들은 오로지 옆 동네에 멧돼지가 온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멧돼지를 때리면 무서운 동네라고 소문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멧돼지가 친구들을 다 데리고 동네에 쳐들어올 것 같으세요? 이 장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네네. 이 국군과 인민군의 대치만 되게 혼자 뭐라고 할까요? 긴장 넘치고 정작 그 사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전쟁이 난 줄도 잘 모르니까. 실제로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도. 너무 아무튼 첩첩산중이라. 네. 그래서 요런 게 사실은 이 감독님과 각본을 쓰신 분들이 좋아하는 개그씬이에요. 완전 다른 온도의 두 곳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얘들은 지금 완전 지금 무슨 범죄 스릴러 찍고 있는데 이쪽은 이 시트콤을 찍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의 어떤 개그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이분들이. 자, 멧돼지가 친구들 다 데리고 동네에 쳐들어올 것 같냐. 이것도 약간 그 뭔가 원령공주 모노노케 힘의 멧돼지 씬도 좀 생각나고. 그죠. 자, 2부에 돌아와서 계속 쪄보겠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해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사실상 머릿속에는 천만 영화로 기억하고 있는 바로 이 영화. 그 체감상으로는 천만급이죠. 예. 근데 뭔가 네. 과거 2000년대 초반의 그 르네상스 시절에 네네. 천만 영화들, 천만은 안 되는 영화들이더라도 네네네네. 천만 비슷한 영화들, 예.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는 다시 보기를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예. 신기한 일이죠. 다시 예. 봐도 되게 뭐라고 할까요? 풋풋하고 가볍게 볼 수 있고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예.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웰컴 투 동막골의 명장면 또 볼까요? 네, 덤보님께서 비 오는데 양말 벗어가지고 얼굴 닦고 빗물 마시던 여일이 장면은 정말 최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말로 류덕한 배우의 서태기 얼굴을 닦아주면서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버리죠. 그러면서 가락지 하는데 이 말을 탁 집어줍니다. 이 부분 정말 너무 웃겼죠. 사실 이 여일 역에 약간 미친 역이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캐스팅이 좀 어려웠는데 강혜정 배우도 3번을 거절하셨대요 원래. 근데 강혜정 배우가 이게 약간 미친 게 아니라 순수한 거다라고 이 배역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맞기로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양말로 얼굴 닦고 빗물도 마시고 이런 게 실제로 강혜정 배우가 본인이 했던 경험담이라서 그걸 영화에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군대 갔다 온 분들이라면 소름 돋는 장면이죠.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고 해맑게 웃으면서 가락지. 거기서 약간 근데 멋있었던 게 모두가 반대로 뛰는데 유일하게 그 신하균 배우만 딱 몸으로 덮죠. 그 장면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그냥 반사적으로 몸으로 덮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신하균 혼자서 이 몸을 딱 덮어버리고 모두가 반대편으로 뛰어 있는 묘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네. 멋있고. 자, 이때 이제 사실은 이 부분 촬영할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면서 약간 얼어붙는 느낌. 그래서 비를 맞는 게 아니라 비에 찔리는 그런 느낌의 수준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촬영이다 이 장면이. 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 장면은요. 컵코드님께서 나중에 남, 북, 미 군인들이 마을에 정착해 살면서 잠도 같이 자고 감자도 같이 캐고 경계는 서로 하지만 싸우진 않는 그런 사이가 되는 그 과정이 재밌었어요. 그때 감자 캘 때 등장한 마을의 쌍둥이 할아버지도 신기했고요. 요 쌍둥이 할아버지는 노동요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네네. 사실 이게 그 정선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할아버지는 사실 1인 2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할아버지한테 이 합성을 할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분 모시고 와서 같이 노래해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 친구분 옆에 앉고 할아버지 앉고 촬영을 2번 한 거죠. 할아버지가 2번 양쪽에서 하고 합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감독하고 각본 쪽에서 되게 그 중요하게 넣었던 장면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느낌으로 꼭 쌍둥이를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쌍둥이로 설정을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럼 친구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친구분한테는 어떻게 설명드렸을까요? 그 친구분은 영화에는 안 나오실 텐데. 그러니까. 근데 친구분도 나오신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엄청 설레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난 왜 영화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표식 같은 존재였잖아요. 예. 그 친구분께 부디 상처 안 주시길 바랍니다. 1인 2역 쌍둥이면은 페이는 2배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죠? 그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 이런 거는 한 사람당 한 몫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 2역인데? 그러게요. 1인 2역이면 2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화 쪽에 일을 하시는 게스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거 딱 물어보는데 그죠? 그래요. 이거 궁금한 부분이네요. 궁금하네요. 밖에 작가님들이 그걸 검색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친구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뭔가 영혼만 나오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코러스도 아니고 그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조감독, 조연출 이런 분들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정선 아리랑을 같이 불러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할아버님께 합성이라는 거 설명이 어려워서 친구분을 모시고 와서 노래하면 된다였으면 친구분도 뭔가 이거 같이 영화 나오시는 거다 뭐 이런 뭐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분도 나 그 뭐 시사회 티켓 줘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온 일가 친척 가족 다 그러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 영화 찍으셨대. 그 동막골 그거 완전 터졌던데. 갑자기 슬픈 장르가 돼버리네요. 네. 자 다음요. 자, 풀옵션님께서 밭에서 리수아랑 표현철이 같이 볼일을 보는데요. 이때 리수아가 통성명하자고 하는데 표현철은 끝까지 이름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어색한 사이지만 서로 친해지는 과정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텄으면 다툰 거죠. 근데 일부러 튼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볼일 텄어도 보다가 근처에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서로 이렇게 트는 것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이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반말도 트고 뭐 트름도 트고 다 트다가 마지막 단계가 트는 게 이제 요건데 둘이 강제로 텄죠. 이게 이제 그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네네네. 네, 손꼽히는 명장면이라고 네네네. 보는데 그 전에 일단 멧돼지를 먹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굶주리다가 기름진 돼지고기를 잔뜩 먹으니까 그 부분 멋있죠. 이제 약간 뭐 장염까지는 아니지만 몸이 배출할 게 많은 거죠. 놀래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풀밭에서 볼일을 보는데 네네네. 이때 정재영 배우의 그 배출 연기가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화하다 갑자기 이렇게 표정 변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예. 그 신하균 배우가 우리 자고 있을 때 왜 가만 놔뒀냐, 해코지 안 했냐,라고 질문하니까 무슨 그런 하나만한 질문을 하냐. 뭐 딱히 말할 가치도 없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 대답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나 먹어라. 이런 저는 느낌.
이 영화 통틀어서 정재영 배우의 이 배출 연기가 최고였다. 네, 그래. 사운드도 예. 사운드 요 부분이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메소드 연기 아니었겠죠? 메소드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는 연기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때부터 3배우수로 좀 바뀌면서 그죠. 그 두 사람이 친해지는 이 음. 양쪽 관계가 약간 화해 무드로 가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게 됐고요. 그 군복을 벗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예. 옷차림이 바뀌잖아요. 예.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잘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쵸. 아 이제 밖에서 갖고 있던 어떤 직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동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옷 바뀌는 장면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요. 그다음 촉촉한 댕젤리님께서요. 스미스가 미식 축구도 알려주고 밭에서 썰매 타고 차력쇼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진짜 친해져가지고 마을에 녹아든 느낌이었어요. 참고로 이때 히사이 시조의 음악. 딱 들어봐도 여러분 지브리 같은 느낌이죠. 그쵸. 이때 이 썰매가 안 내려가가지고요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끌어가면서 촬영을 한 게 이 썰매 씬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장면인데 알고 보면 와이어를 달아서 끌었었던 장면이었어요. 아 끄는 분이 진짜 차력이었네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차량 같은 걸로 저속으로 끌었을 수도 있고 보통 제가 맨날 4분 왔으면 얘기하는데 이런 평화로운 장면이 보통은 이제 4분의 1에서 2 사이 아하. 4분의 2? 한 중반까지 딱 이 정도입니다. 이게 오히려 귀로 들으니까 네. 웰컴 투 동막골이 네. 더 지브리 같네요. 완전 지브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지만 완전 지브리입니다 이거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부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구간 생겼다. 아 근데 이거 항상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아, 4분의 1과 4분의 2는 항상은 아니다. 또 분의 3은 거의 무조건 나오는데 네네. 뭐 이런 평화로운 장면 씬은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 히사이 시조 부도칸 콘서트에서도 이 부금 들은 것 같다고 하시던데. 진짜요? 아 그래요? 저도 그 부도칸 그 무도관이라고 그죠. 그 일본의 그 유도의 어떤 네네. 상징과 같은 그쵸. 곳 거기서도 콘서트도 많이 열리는데 뭐 도쿄돔과 비해 그 함께 가장 큰 공연장으로 유명하죠. 거의 올림픽 유도 네네네. 도쿄올림픽 때 열렸던 곳이기도 그죠, 하고. 그죠, 그죠, 근데 그죠. 거기서 히사이 시조 공연이 25주년인가 뭐 그게 열려서 저도 그거를 아. 땡튜브에서 저장해놓고 진짜 몇백 번을 들었거든요. 진짜요? 이것도 그럼 가장 나왔는지는 심하신 기억이 잘 안 나요. 몇백 번까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시적 허용으로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요. 자 다음은 어디 보자. 후푸뿌뿌님께서 예. 바로 그 얘기하시네요. 영화 연출, 연기, 내용 다 좋아하지만 역시 OST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동화스럽다 했더니 지브리로 알려진 히사이 시조 감독이 OST를 작곡하셨다면서요. 요게 있었고 코어 모어님께서 밭에서 썰매 타다가 뒤로 넘어간 표소위. 이때 표소위의 트라우마를 보여주는데 한강다리 끈던 때더라고요. 아 그러던 중에 여일 얼굴이 불쑥 나타나면서 회상이 종료가 되는데 신하균 배우님과 강혜정 배우님의 표정 연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은 숨어있는 연출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 강혜정 배우의 여일 역할이 정신이 잘못된 미친 역할이 아니라 원래는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순수한 영혼 이거를 이제 상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 신하균 배우가 다리를 끊는 일에 대해서 막 완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불쑥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게 넌 용서받았다라는 의미로 넣었대요. 너는 괜찮아. 너 힘들지만 너는 거기서 도망 나왔고 네가 네 힘으로 네 짓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강혜정 배우의 얼굴이 일부러 그때 불쑥 나오는 그런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힐러의 역할.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진짜 이 한국 전쟁 트라우마는 몇십 년을 가는 거니까요. 그럼요. 이걸 실제로 겪었고 한강 다리를 끊는 거 이게 이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정말? 가장 큰 충격이고 이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으로 주인공을 잡은 게 참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음요.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또 분의 3입니다. 또 분의 3. 옵저버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결국 연합군이 동막골을 공격하러 오는데요. 이때 기지를 발휘해 모두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여일이가 결국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마에 아파 하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 뱀한테 물리면 마이 아파했던 그 처음에 그 씬의 그 마이 아파가 여기서 나오죠. 이 영화가 총 2시간 8분짜리인데요. 정확히 4분의 3 지점이 1시간 36분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여일이 죽는 장면이 1시간 35분째 나옵니다. 또 분의 3. 교과서 같은 4분의 3으로 가장 예. 슬픈 장면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때 그 연합군이 네네. 그 나이 지긋한 촌장님을 막 엄청 구타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끔찍하죠. 예.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그 구타하는 역할이 그렇게 뭐 이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이거 그 민간인 아닙니까?
이 연합군이 촌장님 부탁할 때 정말 그 국군이 혹은 연합군이 악역같이 보이죠. 너무 그 촌장님은 딱 봐도 네네네. 그냥 이제 산골에 계신 노인인데 네네네. 그 새파랗게 젊은 연합군이 거기서 이제 전쟁의 앞귀가 돼가지고 네네네. 예 그냥 막 노인을 사정없이 그렇죠. 저는 이건 약간 무리수도 좀 있었다고 봐요. 네, 너무 과했죠. 왜냐하면 이게 외국 그 병사도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이면 그러니까요. 이거 한국 그냥 산골 노인이란 걸 뻔히 아는데 일단 이 아무리 당시- 전쟁 중이라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리 이데올로기 가더라도 애매비도 없나 이놈은 그런 느낌이 이거 있죠. 좀 약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과했죠. 예, 좀 국군이 악역처럼 보이는 그런 맞습니다. 장면 설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분의 삶 위치를 대충 이렇게 예측을 하실 정도까지 이건 갔네요. 완벽한 또분의 삶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찐해타운 이번에는 웰컴 투 동막골의 명장면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종범 작가가 후보를 소개해 주시죠. 네. 후보 1번은요. 팝콘 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국군과 인민군이 대립하던 중에 인민군이 들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이 여일에 의해 뽑히는데요. 가락지 거기죠. 수류탄이 불발탄인 줄 알고 수류탄을 창고 쪽으로 휙 던져치운 순간 수류탄이 터지면서 창고에 있던 1년치 식량 옥수수와 감자 이런 것들이 팡 터지는데 이때 그 옥수수가 허공에서 팝콘이 되어 흩날리는 장면입니다. 이거 진짜 인상적이죠. 예. 찬성 의견은요. 무기류는 잘 다뤄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계기로 국군과 인민군의 경계심이 무너져가지고 좋았어요. 벚꽃 같고 너무 예쁜 장면이었습니다. 예. 옥수수가 팝콘이 돼서 뿌려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반대 의견은요. 한 방송에서 금고에 옥수수를 넣고 금고를 폭발시키면 팝콘이 되나 실험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실망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 팝콘 말고 왜 강냉이가 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고 그거 그 종에 따라 다를걸요 아마? 그런가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팝콘이 되는 종이 아니었다. 그 걸려있던 게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요거는 안 되고 다 타버린대요. 근데 이 장면은 하지만 그런 실제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 장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긴 합니다. 예.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데 그 결과 이렇게 눈꽃 같은 게 생겼잖아요. 일부러 계속 이 영화가 이 전쟁을 가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고 무기를 가지고 눈꽃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아무튼 강냉이였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팝콘처럼 아름답게 천천히 눈처럼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 와르르 예. 와르르. 그리고 팝콘이 떨어지니까 뭔가 스미스의 눈빛도 좀 살았죠. 그렇죠. 이거 우리 팝콘인데 이런 그렇죠.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산골에 있는 분들이랑 그 인민군, 국군 네. 모두가 처음 보는 이거 뭐지? 그렇죠, 강냉이랑 그렇죠. 비슷한데. 모두가 예. 이 상황만큼은 모두가 그리고 이때 이제 긴장이 풀려서 몇 날 며칠 서로 대치하고 있던 국군과 인민군이 모두 잠에 빠지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보고 팝콘 땡긴 분들 정말 많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집에 지금 그 미국에서 공수한 그 4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완벽한 팝콘이 되는 그렇죠. 그 팝콘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본이죠. 맛있나요? 소금 짭짤한 냄새는. 되게 행복해.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그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행복해지시나요? 약간 그 바가지로 팝콘을 하나 딱 4분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베크레인으로 먹는 베크레인. 예, 포크레인 팝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거는 그 창고 폭파 장면을 따로 찍고요. 지붕에서 팝콘을 쫙 뿌리면서 여기에 약간 뭐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특수 효과를 막 더한 거래요. 당연히 폭파 장면과는 별개로 찍어서 합친 거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이렇게 탁 터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CG고요. 이 영화가 CG를 잘 쓸 땐 잘 쓰거든요. 근데 못 쓴 장면들은 지금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진짜. 그 멧돼지 장면 이런 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약간 일부러 B급 영화 같이 일부러 찍었나 싶은 느낌도 있고 예. 반면에 이런 팝콘 터지는 장면이나 뭐 전투기 장면 이런 건 굉장히 CG가 지금 봐도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자 다음 후보. 자 후보 2번은 바로 이 장면이죠. 멧돼지 합동 사냥 장면입니다. 네네. 마을에 멧돼지가 내려오자 밧줄을 다리에 걸어서 쓰러뜨리고 농기구를 부러뜨려서 무기로 쓰는 등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국군과 인민군, 연합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합동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성재형 몸무게 레전드 찍었을 때 출연하신 건가요? 베테랑으로서 이 뭐야? 장면을 1위로 뽑지 않을 수 없네요. 뭐야? 뭡니까? 이전까지는 같은 마을에 지내긴 해도 서로 싸우고 적 같은 느낌이었는데 처음으로 한 팀 같은 장면이었어요. 네. 반대 의견은요. 근데 멧돼지 잡기는 같이 잡았는데 고기 같이 먹자는 소리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결국은 각자가 자기 입만 챙기다가 우연히 모여서 같이 고기 먹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딱히 반대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요거는 작가들이 거의
그 공식 같이 쓰는 겁니다. A와 B가 라이벌이에요. 아니면 네. 사이가 안 좋아요. 그 A와 B를 친하게 해줘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C라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건 거의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룸메이트가 싸웠다. 그러면 뭐 못된 선배 등장, 아니면 못된 학생 주임 등장. 그래서 룸메이트끼리 같이 뭐 맞선다. 이건 너무 공식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이제 참 퍼즐같이 착착 잘 맞췄네 이런 느낌인데 요 장면이 모든 배우들이 전부 다 크로마키 앞에서 따로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싹 다 편집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죠. 약간 좀 아니 영화가 CG 기술이 왜 이렇게 조금 발퀄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 일부러 약간 예. 애니메이션 느낌 주려고 이렇게 찍었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여기서는 네가 앞으로 점프해, 여기서는 네가 구해줘 이러면서 다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합성을 한 거라서 만들 때는 좀 편했겠지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러 과하게 찍고 좀 웃기려고 찍고 이런 정서로 웃기는 게 그 당시엔 좀 있었죠. 예. 일부러 애니메이션 느낌을 주는 연출을 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멧돼지는 실제 멧돼지라고 합니다. 네, 이게 녹색 철창을 만들어가지고요. 녹색 철창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녹색이어야지 합성해서 지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철창을 녹색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 멧돼지를 넣은 다음에 다 촬영한 다음 CG를 하면서 철창을 지운 건데 보통 이런 게 이제 철창에다가 녹색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예. 막 이렇게 두들 말거든요. 그게 이제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유치 노동을 하는 장면이죠. 참고로 원작 그 연극에서는 이 멧돼지 고기를 안 먹고 묻어버리잖아요. 네네. 이 동막골 불악민들은 채식주의자라는 설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묻어버린 거고, 그래서 이 군인들만 밤에 나와서 먹은 거죠. 그런 설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사냥 장면 네네. 사실 여기다가 먹는 장면까지 이어져야 진짜 우승 후보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그 만화 원피스나 지브리 같이 파티를 벌여서 같이 먹는 장면이 나와줄 거라고 그렇죠. 예상했는데 없죠. 예. 조용히 인민군, 국군 그리고 스미스까지 그렇죠. 줄줄이 가가지고 나눠 먹는 장면. 맞습니다. 자 다음 후보. 다 후보 3번은요. 폭격기 폭탄 폭발 엔딩 장면입니다. 동막골이 대공포대라고 오해한 연합군이 곧 마을을 폭격할 거란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이에 동막골의 국군 인민군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짜 대공포대를 만들고 전투기와 전투를 벌이면서 우리를 대신 폭격해라 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신하균 배우가 전투 전에 다르게 만났으면 우리 정말 재밌었을 텐데 라고 하는데 정말 찡하더라고요. 기택이 우리도 북남 합작 연합부대 아닙니까 하는데 정말 팀 같고 좋았습니다. 네. 반대 의견은요. 이렇게 과한 설정을 할 거면 국군과 인민군 중 누구 한 명은 살려서 동막골에 돌려보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굉장히 슬프고 무전기가 왜 안 됐을까. 그러니까요. 예. 뭐. 그다음에 이 장면 다음에 엔딩에 자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죠. 약간 그 진짜 모두가 죽은 거냐 아니면 그 죽는 꿈을 꾼 거냐 이런 열린 결말도 노렸던 말이 있지만 예. 그냥 그것보다는 정서적으로 한때 좋았던 때 그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동화 같은 영화로 마무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배성재의 텐 생방송으로 찐해타운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한번 푹푹 쪄봤는데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의 명장면 팝콘 눈 내리는 장면, 멧돼지 합동사냥 장면, 폭격기 폭발 엔딩 장면. 네. 뭘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고 싶으십니까? 저에게는 팝콘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떠올렸을 때 이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해외의 영화 평론가나 이 영화 팬 사이에서 이 팝콘 장면은 되게 많이 회자가 됐어요. 해외에서도요? 네, 굉장히 시적인 장면이다. 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터졌는데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꽃이 날리지 않냐. 이러면서 굉장히 시적으로 막 평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 장면이 가장 기발하지 않았나. 저도 이제 엔딩은 조금 설정이 과했다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서 너무 그렇죠. 같다 예. 이런 느낌이 있고 굉장히 슬프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멧돼지 합동사냥은 특이하긴 한데 멧돼지 먹는 것까지 넣었어야 돼요. 넣는 저는 먹는 게 훨씬 강렬했고 그죠. 그 네, 장면은 먹는 게 좋았죠. 진짜 강렬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덩어리로 맞습니다. 고기를 들고 우적우적 그렇죠. 지브리 애니처럼. 그게 들어갔으면 1등했죠. 네, 저도 팝콘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생방송은 영화 비긴 어게인이고요. 야근도 있습니다. 영화 킹스맨 토크 2개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영화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털동지대 웰컴 투 동막골 한 줄 평.
참혹한 전쟁은 유쾌하게 담아낼수록 여운이 길어집니다. 오늘은 좀 쉽네요. 네, 이제 쉽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만 작가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야근 있습니다, 여러분. 2편 보고 오세요. 숙제예요. 야한 꿈 꾸세요.